조선시대에 여자가 월급 받고 일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국가에서 월급 주는 공무원이었어요. 요즘 우리나라 공무원 시험 합격률이 낮다고 난리인데요. 조선시대에도 여성들만 지원할 수 있는 특별한 공무원 자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궁녀라는 직업이었죠. 드라마에서 본 궁녀들 그냥 왕님 밥 나르고 청소만 하던 아줌마들 아니었냐고요? 완전히 오해입니다. 그들은 조선 500년 역사 통틀어서 유일하게 봉급받으며 일했던 커리어 우먼들이었어요. 지금부터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공무원들, 궁녀들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특별한 여성 공무원이 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했을까요? 요즘 9급 공무원 시험보다 더 까다로웠습니다. 첫 번째 조건, 신분 제한이 있었어요. 노비 집안 출신이어야 했고요. 증조 부모부터 시작해서 친척들까지 3대에 걸쳐 전과자가 한 명도 없어야 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신원조회 완전 빡세게 하는 거죠. 두 번째 조건, 건강검진이었습니다. 전염병 걸린 적 있거나 몸에 상처 하나만 있어도 탈락이었어요. 왕실 가까이서 일해야 하니까 건강검진이 정말 철저했던 겁니다. 세 번째 조건, 추천서 필수였어요. 요즘처럼 시험 봐서 뽑는 게 아니라 궁궐에서 이미 일하고 있는 선배 언니들한테 추천받아야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완전 스펙과 인맥이 중요했던 거죠. 나이는 보통 8살에서 12살 사이 어린 소녀들을 뽑았는데요. 만약 15살 넘은 언니들이 지원하면 처녀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답니다. 그 방법이 진짜 황당한데요. 앵무새 피를 손목에 한 방울 떨어뜨려서 그게 그대로 있으면 합격, 흘러내리면 불합격이었대요. 지금 생각하면 완전 미신이죠? 문제는 당시 사람들이 이걸 진심으로 믿고 국가 공무원 뽑는 기준으로 썼다는 겁니다. 헐! 어쨌든 이런 복잡한 과정을 다 통과하고 궁궐에 들어가면 드디어 공무원 생활이 시작됩니다. 신입들은 생각시라는 이름의 인턴으로 15년 동안 교육받아야 했어요. 15년이요? 네, 맞습니다. 15년 인턴십입니다. 지금 같으면 노동청의 신고감인데요. 당시에는 그게 정상이었답니다. 이 기간 동안 생각시들은 정말 지옥 훈련을 받았습니다. 새벽 4시 출근해서 밤 11시 퇴근이 기본이었고요. 작은 실수만 해도 매 맞는 게 일상이었어요. 완전 군대보다 더 빡센 거죠. 15년 지옥 훈련을 견뎌내면 드디어 계례식이라는 행사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궁녀가 왕이랑 형식적으로 결혼하는 의식이에요. 이날부터 정식 공무원 나인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나인보다 높은 상궁이 되려면 또 15년을 더 일해야 했어요. 계산해보세요. 어린 나이에 들어가서 상궁 되려면 최소 30년 걸린다는 겁니다. 완전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얘기죠. 상궁이 되면 그때야 비로소 관리자급 공무원으로 승진하는 겁니다. 후배들 관리하고 왕족들이랑도 직접 얘기할 수 있는 직급이 되는 거죠. 궁녀들의 부서는 총 7개로 나뉘어 있었는데요. 요즘 정부 부처처럼 각자 맡은 일이 달랐어요. 가장 인기 많았던 부서는 지밀이었습니다. 여기는 뭐냐면요. 왕님 개인 비서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4시간 왕님 곁에서 모든 걸 도와드리는 부서였어요. 왕님이랑 제일 가까이서 일하니까 승진도 빠르고요. 운 좋으면 왕님 총애받아서 후궁으로 특진할 수도 있었거든요. 완전 대박 승진 루트죠. 다음으로 인기 있었던 부서는 침방이었습니다. 여기는 왕실 옷 만드는 곳이에요. 바느질 실력 있어야 하지만 일이 비교적 편하고 안전했거든요. 소주방은 왕실 요리 담당 부서였습니다. 여기 들어가려면 요리 실력이 미친 듯이 좋아야 했어요. 왕님 입만 못 맞추면 큰일 나거든요. 완전 백종원 셰프급 실력 있어야 했던 거죠. 세답방은 청소 담당, 약방은 의료 담당이었습니다. 침선방은 이불이랑 커튼 같은 거 관리했고요. 마지막으로 수방은 왕실에서 쓰는 장식품이랑 공예품 만드는 곳이었어요. 각 부서마다 요구하는 스킬이 달라서 적성에 맞춰 배치받았습니다. 참고로 정식 궁녀 공무원 말고도 비정규직 언니들이 많았어요. 방자, 무수리, 파지 같은 분들인데요. 정식 직원은 아니었지만 궁궐에서 같이 일했답니다. 영조 임금님 어머니 숙빈 최 씨도 원래는 물 깃는 비정규직 무수리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영조가 평생 엄마의 신분 때문에 콤플렉스 있었던 거죠.
이제 궁녀들의 출퇴근 시간 볼까요? 대부분 이 교대 근무였습니다. 오전 7시 출근조랑 오후 3시 출근조로 나뉘어서 각각 8시간씩 일했어요.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격일제였죠. 요즘 간호사들 근무 형태랑 비슷했어요. 다만 지밀부서는 달랐습니다. 왕님 24시간 모셔야 하니까 12시간 근무였거든요. 완전 빡센 거죠. 일과는 초강력 규칙적이었습니다. 새벽 4시 기상해서 준비하고요. 5시부터 일 시작. 왕님 일어나시기 전에 모든 준비 끝내놔야 했어요. 오전엔 왕님 기상이랑 아침밥 도와드리고요. 오후엔 왕님 업무 보조하고요. 저녁엔 저녁밥이랑 주무실 준비 도와드리고요. 밤엔 당직 근무도 있었답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월급입니다. 궁녀들은 얼마나 받았을까요? 당시엔 현금 대신 쌀, 콩, 북어 같은 걸로 월급 받았어요. 직급 높을수록 당연히 더 많이 받았고요. 특히 지밀부서는 야근 많으니까 수당도 더 많이 받았답니다. 기본 월급 외에도 봄, 가을에 옷값 지원받았고요. 직급 높으면 개인 비서 고용하는 예산도 나왔어요. 연말이랑 명절엔 보너스도 받았고요. 실제로 궁녀들은 당시 기준으로 완전 고소득 전문직이었습니다. 궁궐에서 먹고 자는 거 다 해결되니까 돈 쓸 일도 없어서 저축도 엄청 잘 됐거든요. 특히 유명한 상궁 박 씨는 평생 모은 돈으로 부동산 투자해서 대박 났어요. 최소 하나만 평 땅이랑 노비 수십 명 소유했답니다. 지금으로 치면 수십억 부자죠. 문제는 궁녀는 결혼 못하고 자식도 못 낳으니까 이 돈을 누구한테 줄까요? 상궁 박 씨는 양자들인 박상관한테 다 물려줬어요. 그런데요, 반전이 있습니다. 상궁 박 씨 돌아가시자마자 박상관이 그 많던 재산 다 헐값에 팔아치우고 튀었대요. 아이고, 완전 막장 드라마죠? 한편 궁녀 생활에 치명적 단점이 있었습니다. 휴가가 없었어요. 아예 없었다고요. 이유는 궁궐 비밀 지켜야 하니까요. 궁녀들이 밖에 나가서 입 잘못 놀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궁녀는 왕이랑 형식적으로 결혼한 거니까 휴가 줄 필요 없다는 황당한 논리였답니다. 그래도 가끔 상궁 허락받고 외출증 받으면 나갈 수는 있었어요. 돈 많은 고위직 궁녀들은 꽃구경 가거나 한강에서 배 타고 놀기도 했대요. 다만 외출 규정이 좀 빡셌습니다. 반드시 2명 이상 함께 나가야 하고요. 해지기 전에 복귀해야 하고요. 어디 가서 뭐 했는지 다 보고해야 했어요. 완전 통제 사회죠? 궁녀들한테는 특별한 승진 루트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왕님 총애받아서 후궁되는 거. 이건 완전 로또 당첨 수준이었어요. 대부분 궁녀들은 평생 연애 금지, 결혼 금지였습니다. 몰래 연애하다 걸리면 무조건 사형이었어요. 와, 무섭죠. 그렇지만 사랑을 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현종 8년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궁녀 귀월이 임신한 거예요. 귀월은 바로 감옥 갔고요. 거기서 아기 낳았는데요. 반전. 아기 아빠가 현종 임금님이었던 거죠. 그런데 현종은 귀월만 죽였어요. 본인은 아무 처벌 없었고요. 이게 조선시대 남녀차별의 현실이었답니다. 완전 불공평하죠? 궁녀들끼리 동성애도 있었어요. 대식이라고 불렀는데요. 걸리면 곤장 74대에서 96대를 맞아야 했어요. 그래도 계속 일어났답니다. 세종 임금님 며느리 순빈봉 씨랑 궁녀의 스캔들이 제일 유명해요. 결국 이 일이 세종 귀에 들어가서 순빈봉 씨가 쫓겨났답니다. 연애 말고 다른 잘못한 궁녀들은 어떻게 처벌받았을까요? 작은 잘못은 부서장이 직접 혼내는 정도였고요. 큰 범죄는 내수사라는 비밀기관에서 환관들이 조사했어요. 공식 사법기관에서 하면 궁궐 비밀이 새어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왕한테만 은밀하게 보고했답니다. 제일 많이 저지르는 범죄는 도둑질이었어요. 궁궐 물건 훔쳐서 몰래 빼돌리는 거죠. 심하면 사형까지 가능했답니다. 그 다음이 거짓말이었어요. 상사한테 거짓 보고하거나 동료 모함하는 거죠. 걸리면 곤장 49대에서 97대까지 맞아야 했어요. 이렇게 엄격한 규정 지키며 일했던 조선 궁녀들은 단순한 시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문 기술을 가진 공무원들이었고요. 조선에서 유일하게 봉급받으며 일했던 여성 직업인들이었어요. 각 분야에서 최고 실력을 가진 전문가들이었죠. 의상 제작, 요리, 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최고 수준 실력이 필요했거든요. 친방부서 궁녀들은 단순 바느질이 아니라 왕실 옷의 복잡한 문양을 정확히 만들 수 있는 고급 기술자였어요. 요즘으로 치면 명품 브랜드 장인급이죠.
소주방 궁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님 입맛 맞추려면 수십 가지 재료 특성을 완벽히 알아야 했고요. 계절별 식단도 다 외우고 있어야 했어요. 완전 미슐랭 셰프급이죠. 약방 궁녀들은 한약재 성질이랑 효능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했고요. 왕족들 건강 상태를 세밀하게 관찰하는 능력도 있어야 했답니다. 궁녀들 중 특히 실력 좋은 사람들은 제조상궁이라는 특별 직급을 받았어요. 각 분야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은 거죠. 최고의 영예였답니다. 제조상궁 되면 다른 직원들 총괄하고요. 왕족들이랑 직접 얘기할 기회도 많아지고요. 궁박 전문가들이랑 교류도 할 수 있었어요. 다만 이렇게 높은 직급 올라가려면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보통 44세쯤 되어야 제조상궁 됐는데요. 그때까지 33년 넘게 한 분야만 파야 했던 거죠. 궁녀들 삶을 보면 참 복잡해요. 한편으론 당시 여성으로선 드물게 경제적으로 독립했고 전문직으로 인정받았지만요. 다른 한편으론 사랑하고 결혼하고 출산하는 기본 인권을 다 포기해야 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기엔 정말 안타까운 삶이죠. 다만 그들 덕분에 조선이 519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궁녀들 없었으면 왕실 운영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각종 국가 행사도 못 치렀을 거고요. 그들은 조선의 숨은 핵심 인력이었던 겁니다. 특히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같은 전쟁 때도 궁녀들은 왕족들 따라 피난 가면서 왕실 지켰어요. 심지어 적군한테 잡혀서 고문당해도 왕님 위치 안 밝힌 궁녀들도 있었답니다. 완전 충성도 최고죠. 정조시대엔 궁녀들 대우 좀 개선하려고 했어요. 휴식시간 보장해주고요. 나이든 궁녀들 위한 별도 공간도 만들어줬고요. 그래도 근본적인 문제는 안 풀렸어요. 여전히 결혼 못하고요. 자유롭게 외출도 못했거든요. 이건 조선 끝날 때까지 계속됐답니다. 일제강점기 들어오면서 궁녀 제도도 사라졌어요. 왕실 자체가 없어졌으니까요. 마지막 궁녀들은 창덕궁이랑 창경궁에서 여생 보내다가 1983년까지 살아계셨대요. 이제 우리가 궁녀들 보는 시각도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냥 왕 모시던 하인으로만 볼 게 아니라요. 조선시대 유일한 여성 공무원으로서 전문성으로 국가 지탱했던 직업인들로 인정해줘야 할 때입니다.